자,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낙찰 중에서 가장 소액으로 낙찰받은 물건을 소개합니다. 지금 사건 나눠드렸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155평인데 378만 원에 감정된 물건이 113만 4,500원에 낙찰된 물건이 있습니다. 평당으로 따지면은요, 감정가로는 2만 4천 원 정도에 감정이 됐고, 낙찰가는 평당 7,300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150평 땅을 113만 원에 샀다라는 겁니다. 이게 소액 투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24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제 교육생입니다. 24살의 청년인데 저한테 수업을 받는데 인문반, 연구반 수업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관심이 있어 하는 그 모습이 저도 행복했습니다. 24살이면 그때 당시에 제 큰놈보다 2살 많은 나이였기 때문에 아들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젊은 층에서 관심을 갖는 건 좀 고무적인 일 아닙니까? 좀 그죠? 여러분들 24살에 뭐 했어요? 부동산에 관심 가졌습니까? 신기하죠, 그죠? 해서 제가 그 친구를 가리키고 또 수업이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1년 후에 그 친구가 다시 찾아옵니다.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원장님 부동산 경매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자금이 200만 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00만 원. 과연 200만 원을 가지고 경매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결론을 냅니다. 200만 원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런데 2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200만 원을 가지고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요? 상가를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토지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쭉 검색을 하고 제가 낙찰까지 이렇게 온 케이스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낙찰받은 것 중에서는 가장 소액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00만 원 이하의 낙찰받은 물건들은 있잖아요. 숫자상으로 한 10여 건은 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기록을 세웠던 물건인데 가장 어린 나이에 낙찰을 받았고, 그러니까 1년 후쯤이면 25, 26 이 무렵이었을 거예요. 낙찰을 받았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소액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또 하나의 기록을 세우는데 1년 후에 24평짜리 아파트를 또 낙찰을 받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현재 나이가 27인가 이 정도 될 건데 결혼을 했고요. 작년엔가 결혼했을 겁니다. 결혼했고 전세 살고 있습니다. 전세 살고 있는데 자기 낙찰받은 집 있잖아요. 월세 받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기가 낙찰받은 집은 월세를 받고 있고 본인은 전세 살고 있습니다. 저하고 교류가 조금 있어요. 교류가 있는데 이름은 나중에 방송이니까 그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녹화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궁금하면은 알려드릴게요. 치면은 우리 블로그 있잖아요. 치면은 그 친구가 처음에 낙찰 받았을 때 그 소감 있잖아요.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등기 필증을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집에 걸어놓고 싶대. 상당한, 그죠? 그리고 결론이 또 어떻게 됐냐면 또 낙찰받고 한 1년 있다가 와가지고 팔겠대요. 그리고 500만 원에 누군가가 사겠답니다. 500만 원에. 500만 원에 누군가가 사겠다라는 사람이 있고 팔면 어떻게 했냐고 저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인터넷에 올려놨대, 그냥.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연락이 온 거야. 그런데 제가 팔지 마라 그랬어요. 한 1년 더 가지고 가라. 왜냐하니까 물론 100만 원 남짓에 샀는데 110만 원에 500만 원 팔면은 한 400만 원 가까이 벌 것 같죠.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양도소득세가 꽤 나와요. 양도소득세 그때 대충 한 7, 80만 원 되는데 너무 큰 돈 아닙니까? 7, 80만 원.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1년 더 가지고 있어라. 2년 후에 팔아라.
그러면은 일반 과세가 될 것이고, 일반 과세가 되면은 양도소득세가 없는 건 아닌데 조금은 있어요. 뭐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니 해가지고 1년을 더 가지고 있기로 했고, 지금 현재는 600만 원에 내놨습니다. 저도 뭐 올려놨는데 블로그에도 올리고 여러 가지 해놨는데 아직 팔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소액 투자라는 게 있잖아요. 참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정가가 380만 원에 된 거거든요. 그런데 110만 원에 산 겁니다. 그리고 토지의 가격은 그렇게 특정화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 160평 땅인데 160평 땅을 500만 원 같으면 얼마입니까? 뭐 한 2만 몇천 원 될란가? 그 정도 되는데 비싸다라는 생각은 안 들잖아요. 그리고 용도 지역이 중요한데 이 땅은 계획 관리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감정가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 400만 원 감정했다라는 것은 그 정도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600만 원을 팔려고 하는 게 뭐 개발이 돼 가지고 600만 원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자체로서 있잖아요. 팔아보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누군가가 지금 뭐 150평이 넘는 땅인데 땅 600만 원에 살래? 이러면 오, 그렇게 싼 땅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물론 땅은 뭐 평당 5만 원, 5억짜리도 있고 뭐 1,000원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땅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뭐 한 5만 원을 받아도 뭐 누군가가 필요로 한 사람이 있다면은 괜찮은 가격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그 가격에 팔았을 때는 수익이 500%, 600% 이렇게까지는 날 수 있는데, 그죠? 재밌잖아요. 자기 본인 투자금 대비해 가지고 그 정도 수익을 낸다면은 상당히 매력이 있는 투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해서 제가 소액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물건을 소개하는데요. 두 번째 물건은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은 기수인 박 사장님이 입찰을 했던 물건입니다. 박수. 근데 왜 웃으세요? 알고 있었나? 네? 알고 있었어요? 알았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통화를 했어요. 아, 했어요. 정말 신선한 경험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와이프 되시는 분하고 같이 올라가셨고, 실제 입찰까지 했는데 멀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과연 소액 투자를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평일날 시간을 내 가지고 경비도 경비지만은 그 하루라는 어떤 자기가 일을 포기하고 한다라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소개하자면은 땅이 260평인데 1,300만 원 감정된 거예요. 260평인데 1,300만 원 감정이 됐고, 유찰이 3번이 되고, 현재 우리가 입찰할 때 금액은 450만 원. 450만 원. 450만 원까지 최저가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런데 낙찰이 재밌어. 700만 원에 낙찰이 되고 7명이 입찰했어요. 7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자세히 보시면은 전 저가가 640만 원인데 전 저가를 넘겼죠.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전회에 들어와가지고 낙찰 받지. 왜? 한번 유찰되고 나니까 전 저가를 넘겨서 낙찰을 받느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경매에 있어서는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왜 그럴까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때 당시는 누군가가 낙찰 받을 줄 알고 있었는데 뭐 시간을 놓쳤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유찰되니까 뭐 낙찰을 받고 싶은 마음에 적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70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 900만 원까지도 적을 수 있습니다. 글쎄요, 1000만 원 넘어간다고 해서 우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그 700만 원이라는 돈은 평당 26,400원인데 조사를 했을 때 이 가치는요, 부동산을 통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그리고 저는 이 지역의 가격을 어느 정도 압니다. 제가 입찰을 했던 경우가 꽤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가격을 조사를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데, 우리 또
박 사장님께서는 직접 또 올라가셔가지고, 그 임장이라고 하죠. 현장 답사를 하셔가지고, 그때 일요일이었습니까? 올라가가지고 또 부동산에 직접 확인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5만 원짜리 맞거든요. 그치? 거래가 5만 원인데 가격이 이 450만 원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은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평당 가격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냐 보면은 여기에서 이 사건이 지분 경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지분 경매는 조금은 특수 물건이잖아. 특수 물건이니까 입찰자가 조금 작을 거고, 뭐 그런 과정에서 좀 많이 유찰이 됐던 그런 형태인데, 자, 지분 경매 자신 있으면은 얼마든지 도전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7명 입찰했다라는 것은 요즘에는 실제로 많은 걸 배우시기가 쉽죠. 그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배우시기가 쉽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자신을 가지고 입찰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라는 건데, 어쨌든 지분 경매가 아니었으면은 이 지금 현재 낙찰 가격보다는 그 이상에서 낙찰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입찰한 금액은 평당 한 2만 3천 원이었습니까? 2만 3천 원 정도 입찰했어요. 2만 3천 원. 2만 3천 원. 낙찰 가격을 보니까 평당 2만 6,400원이네요. 평당 3,400원 정도 차이야. 한 3천 원 정도 차이에서 뭐 낙찰 결과가 나왔는데 좀 어떻습니까?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도 700만 원을 한번 넘겨볼까 이런 생각 안 들던가요? 700만 한 2천 원 적어도 되는데 710만 원 적어도 뭐 사도도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이게 결과가 나오면은 항상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뭐 특히 뭐 궁금한 점 있습니까? 있었어요. 몇 등이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 1등만 불러주고. 입찰 부분마다 그 입찰 그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들이 전부 다릅니다. 전부 다른데 뭐 창원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등부터 해가 순서대로 좀 쭉 불러줍니다. 불러주는데 뭐 정읍지원 같은 경우에는 1등만 불러주는, 또 제가 목포 쪽을 자주 가는데 그쪽에 또 1등만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법원마다 다 다르니까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런데 그거 있잖아요. 알 수도 있습니다. 꼭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가서 좀 궁금하니까 좀 봅시다 하면은 이신청하면은 좀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내가 낙찰 금액이 좀 의심스럽단 말이야. 뭐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 굳이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할 리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받아들이시면 되고, 예. 뭐 2등인 걸 알게 되면은 더 아쉽습니다. 차라리 뭐 한 5등, 6등이 차라리 낫지 2등 되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멋진 경험이고 신선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생애 첫 입찰이었죠. 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뭐 말씀을 하시기로 하고, 어쨌든 이런 소액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선입견을 버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 투자 꼭 큰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선생님, 점이라 돼 있는 거는요, 물건 종들 점이라 돼 있고 그림 심어져 있는 거. 나무하고 같이인가요? 저는 이 지목은 28가지가 있는데, 전이라고 하면은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 막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요 묘목에 있어서는 뭐 아주 그 수령이 어린 묘목들이 좀 심어져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그 나중에 권리상에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어떤 취지를 가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말씀드리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안 되는 거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뭐 간단하게만 내가 이야기해 볼게. 지금 우리가 뭐 입찰한 금액이 600만 원인데 600만 원 정도 내가 사두었는데 나는 이거 팔 생각 없어.
제가 그랬죠. 부동산은 파는 거 아니다라고. 특히 토지는 토지는 파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누군가가 사고자 할 때까지 기둘려라. 하지만 금액이 큰 경우에는 돈을 회전을 해야 되겠죠. 나는 이 정도 금액은 없어도 돼. 없어도 큰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냥 그렇게 장기로 적금 하나, 큰 거 하나 들어놨다 생각하고, 예금 말이에요, 예금. 그래고 그냥 냅두는 거예요, 냅두는 거. 600만 원이죠. 600만 원에 사가지고 뭐 한 30년 있으면 그 돈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금을 했을 때. 한 1,500만 원 될란가? 뭐, 그건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없는 셈 치고 냅두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개발의 정보만 나온다 그러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아니더라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올라가는 가격의 행성을 보게 되면은 글쎄요, 뭐 한 10년 후 정도만 되더라도 지금 5만 원이면은 뭐 10만 원을 할 것 같고 10만 원이면은 8만 원에 팔면 됩니다. 꼭 팔고 싶으면 8만 원 팔면은 그게 금매죠. 8만 원 팔면은 2만 3천 원에 사가지고 8만 원에 팔면은 뭐 짭짤하죠. 뭐 그죠? 뭐 어느 은행에 넣으면 그 정도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취지가 제가 거기에 무언가를 실제 사용할 목적이 아니잖아. 텃밭으로 사용한다든지 무언가 꼭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본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나머지 지분권자들이 사자고 할 수도 있고, 내가 또 나머지 지분을 살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뭐 5,000평, 10,000평이 필요해가지고 그 땅을 다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제일 좋은 것은 뭐 도시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등등 해가지고 그 지역 전체가 개발이 된다면은 나는 뭐 보상금을 받든지 환지 방식으로 땅을 받든지 뭐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내가 뭐 여러 가지 뭐 묘목을 정리를 한다든지 지분 관계를 정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속성을 아시면은 어렵지 않네. 지분 경매 항상 어려워했단 말이야. 그런 이야기 했죠. 아까 잠시 저도 제가 간 게 아니고 우리 직원이 갔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상황은 잘 몰랐는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왔다면서요. 그죠? 지분 경매를 젊은 친구들이. 4명 정도? 대단하죠. 그래서 점점 있잖아요. 부동산 쪽에, 재테크 쪽에, 특히 경매 쪽에도 관심을 가지는 연령층이 계속 어려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무실에서도 아까 24살, 25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입견을 좀 바꾸세요. 소액으로도 충분히 될 수 있고 충분히 나중에 멋진 결과로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좀 고달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크면 아무래도 저도 개인적으로 얻는 게 많은데 저는 철저히 교육생들하고 제 고객들하고 소액 투자 쪽에 많이 매진을 할 겁니다. 우리 사무실만큼 소액 투자 많이 하는 데도 없을 거예요. 드물 거예요. 제가 많습니다. 많이 했습니다.